그래서 아이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유지 증가, 또 하나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부모님을 부양했을 때 기여분이 인정됐다. 예,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10년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당연히 기여분을 받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여분이라는 게 첫 번째는 공동 상속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예 기여분 대상이 아니다. 이제 두 번째 요건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하면서 특별히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기여분을 해당 상속인한테 법정 상속인에 더해서 주는 겁니다. 법정 상속분하고 별개로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91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여분 제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입니다. 기여한 재산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라 기여한 상속인의 재산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여한 상속인의 재산이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돌려주는 방법이 이제 기여분을 주는 건데, 이제 재산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기여분을 공제하고 남는 것만 상속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여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뭐냐? 기여분은 우선 이게 당사자의 협의가 제일 좋죠. 상속인들끼리 그래 좋다 그럼 기여분 너 그만큼 인정하겠다. 그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의 심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유언으로 기여분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원에 청구할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때 같이 청구를 합니다. 기여분만 별도로 하는 절차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작년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달라진 게 이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된 상속인이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엄청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분의 요건, 요걸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우선 기여 행위로 상속재산이 유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여간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하면서 특별히 부양해. 특별히 부양한다는 말은 자기 돈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부양을 했는데 부모님 돈으로 부모님 부양했다. 그러면 특별한 부양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기여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회사에 자녀들이 와서 근무를 했어. 부모님이 봉급을 줬다. 그러면 기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어. 품값 비슷하게 이제 돈을 줬다. 그것도 기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드렸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 이렇게 돈 가져와서 네가 이제 어떤 이익이 생겼으니까 너한테 내가 배당을 하든가 이익을 나눠주겠다. 그런 것도 이익을 분배해줘도 그건 기여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여를 한 이제 자녀한테 뭐 생전에 증여를 많이 했다거나 또 유증을 많이 했어. 그렇다면은 그거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여의 인정을 받으려면 보상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 요거를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여에 대한 그 법원의 그동안 판례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금을 출연했다거나 이제 재산을 공유했을 때 이제 자본금이 5억인 회사에 뭐 2억 원을 출연했다. 그러면 이제 기여분이 40%라는 거고. 그 다음에 5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때 1억 원을 들였다. 그러면 20%가 기여분이라는 거. 부도에 처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재산을 보전시켰다. 그때 20%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고요. 무상으로 어떤 대가가 없이 노무를 제공했다.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이제 부모님이 뭐 나눠주거나 그런 게 없다.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뭐 돈이 생기면 부모님 명의로 논이나 밭을 뭐 구입을 하거나 이랬다. 그 50년간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부양했다. 50%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음식점을 경영했다. 그랬을 때 20%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부양, 거기에 대한 판례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이 13년 동안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이제 자신하고 똑같은 생활 수준으로 모셨다. 그랬을 때 이제 12%가 인정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자신과 같은 생활 수준이라고 판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네 식구가 외식을 하면 아버님도 데리고 가서 같이 외식을 하고, 자기네 식구가 외국 여행을 가면 아버님도 모시고 가서 같이 여행을 하고, 이게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20년간, 그동안 10년 동안은 치매였는데 아버지를 부양을 했다. 이제 그랬을 때 20%가 이제 인정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계속해서 옆에서 간병을 했다. 부인이 이제 간병을 했다. 그래서 기여금을 청구했는데 이거는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거는 기여가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부모님 집에 와서 살면서 동거하면서 부모님을 부양을 했어.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기여분을 인정 안 했습니다. 네가 자녀들 다 됐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얹혀 살았지, 거기서 부양을 했다고 해도 그거는 기여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인정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당연히 기여분을 받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판례 같은 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혼자 사는 딸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10년 동안 부모하고 동거하고 자기 봉급으로 부모 생활비, 병원비 이게 다 지급하고 정성을 다해서 간호했다. 이때 20%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혼한 딸이 부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부모님 돈을 생활하고 이제 뭐 병원비도 부모님 돈으로 하면서 20년간 부모님을 돌봤다. 이랬을 때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판례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기여라는 건 자기 돈 써야 된다. 또 하나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던 경우에는 대가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돈이 아닐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자기가 직장에서 뭐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 모시느라고 자기 소득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 모시고, 그 경우는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실질적으로 재산의 유지 증가, 또 하나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부모님을 부양했을 때 기여분이 인정됐다. 예,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여분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